안녕하세요.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 강사 정재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사 김원숙입니다. 강사 김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 촬영은요. 2021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에서 후원하고 지역사회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주관합니다. 데이트 생활 백서. 사랑인가? 폭력인가? 이번 두 번째 이야기로 건강한 관계를 위한 데이트 실전 기술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요, 데이트 폭력의 유형,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요, 선생님들과 같이 건강한 관계를 위한 데이트 실전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선생님들, 우리 데이트 실전 기술이라고 하면 뭔가 네. 떠올라지시는 이런 거 없으세요? 저는, 무조건 난 존중받아야 돼.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네. 그다음 나를 존중해주는 거, 이거 되게 네. 중요해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그럼요. 존중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거죠. 당연하죠. 몇 번을 네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존중만큼 또 중요한 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생소하신 단어일 수도 있고 또 들어보셨다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성적 자기 결정권하고 동의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도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 드시죠? 당연하죠. 그래서 네네. 결국에는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부분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과 동의 부분을 좀 자세히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해요. 좋습니다. 네. 혹시 네. 은미 선생님은 혹시 다른 거? 저는요, 근데 사실 요즘에 데이트 폭력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데이트를 잘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저는 도리어 잘 헤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선생님 헤어지는 거 요즘에- 중요해요. 선생님 요즘 기사 보셨나요? 네, 요즘에 신문 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연이어 맞아요. 터지는 뭐 데이트 폭력 기사들이 너무 적나라한 사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뉴스마다 나오는 것 네, 같아요. 그죠? 네.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런 어. 사건을 접할 때마다. 네, 저도 며칠 전에 봤는데요. 데이트 폭력의 피해가 보통 헤어지는 가정 중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헤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도 꼭 나눠보고 싶어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이 두 분의 전문가를 너무 잘 모신 것 같은데. 자,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 데이트 실전 기술 이 부분은요. 연애 다가가기는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대한 이야기고요. 잘 헤어지는 방법으로 우리가 안전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실전 기술을 선생님들과 함께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 자, 선생님. 우리 성적 네. 자기결정권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네. 우리 대학생분들, 우리 성인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그렇죠. 단어를 네. 부정적으로 듣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이 성적 네.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성생활을 할 때 자신의 의지와 판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사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강요를 받거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인 성생활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 성행동에 있는 모든 권리는 나에게 있다. 내 그렇죠. 몸은 100%내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선생님. 네, 맞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권리는 자기의 몸은 100% 자신 거다. 그거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좀 다뤄봤는데 사실 전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죠. 근데 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도 있다는 그렇죠. 사실, 그죠?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누군가 성적 행동을 할 때는 사실은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성적 동의입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선생님, 도대체 성적 동의를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가 아무리 친밀한 연인 관계라고 해도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이러고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부부끼리도 사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의를 구할 때는 먼저 상대방에게 물어봐야겠죠. 상대방의 의사가 정확한지 이해가 안 될 때 물어서 대답을 구하고 대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잘 경청해야 되겠죠.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깊이 있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동의를 했다는 게 말로 선생님들 좀 말로만 표현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될 수 있죠. 저만 봐도 뭔가 네.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바로 입에 좋다고 말 안 나오고 네, 막 네. 몸짓과 뭔가 표정과 네, 그렇죠. 알아차려 주기를 바라는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죠. 말로 해야 돼?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럴 때가 그렇죠.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네네.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상대가 동의했다는 걸 또 말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몸짓 그리고 태도나 표정 그런 것들로 간접적으로 전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는 거, 그렇죠. 잘 관찰하는 것도 정말 네, 중요하겠네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동의를 구할 때요, 사실 스킨십 부분이 좀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이 스킨십에 관련된 부분도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은 과정 속에서 다른 것들이 좀 관계가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사실 저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사랑하는 관계다 보니까 좋은 관계다 보니까 이 어떻든 간에 거절이나 동의를 구하는 게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대부분 거절을 해야 될 때 내가 거절을 표시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맞아요. 또 내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오해하진 않을까 싶은 마음 때문에 내 의사를 잘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나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트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죠. 내 마음이 원치 않는다면 언제든지 동의를 할 수 있고요.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맞아요. 말해서 제가 선생님과 방금 손을 잡았다고 해서 네.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렇죠. 잠시 뒤에 달라지면은 또 손을 잡았던 손을 잡기 싫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동의했다고 해서 내일 또 동의한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잘 살펴보고 내가 언제든지 불편한 마음이 들거나 원치 않을 때는 언제든지 바꿔서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사실 때때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좋았다가 잠깐만 지나도 싫을 수도 있고 네. 사실 그런 얘기들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거나 표현을 잘 못하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먼저 물어보고요. 잘 네. 들어보는 그런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또 동의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들. 우리가 시간에 따른 동의는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또 장소에 따라서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저도 정말 장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스킨십을 나눌 때도 사실 상대방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스킨십을 원할 때 어떠세요? 너무 공개된 싫어요. 장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진짜. 네, 이렇게 대다수의 연인들은 이렇게 그런 장소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맞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의 시선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대부분 연인들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까봐 또 혹시 우리가 이렇게 거절하면 관계가 소홀해질까봐 거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원하지 않은 장소에서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 내가 원하지 않을 때 하는 스킨십은 단호하게 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단둘이 있을 때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표시해도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장소에 따라서 동의, 시간에 따라서 동의 이 두 가지 과정이 다 중요한데 다들 뭔가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저는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선생님들 네. yes means yes, no means no
혹시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들어본 문장이에요. 네. 좋아요.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혹시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 좀 드시나요? 글쎄요. 뭔가 질문에 함정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yes means yes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no means no가 중요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자, 우리 은미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대부분 저렇게 두 문장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두 개가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yes means yes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기에다가도 only를 붙이고 싶어요. only 아, yes 네. means 그러네요. yes. 좀 더 명확하게. 예, 그죠? 우리가 yes라는 동의만이 진짜 동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동의하지 않을 때 침묵할 때가 있어요. 네. 네네. 노 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가 아닌 게 아닌데 yes를 들었을 때만 동의라는 개념이 저 문장에 확실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의 개념을 yes, means yes라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이해가 딱 되네요. 네, 네. 맞아요. 사실 침묵하는 순간에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서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only yes means yes. 자, 이거 우리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동의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게요. 데이트할 때 소통 같아요. 아, 네. 소통 중요하죠. 네, 연인들끼리 정말 중요하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참 많은데요. 사실은 좋을 때 소통할 수 있는 거, 또 별로 안 좋고 곤란할 때 소통할 수 있는 거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좋을 때 좋은 얘기는 누구하고도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사실 중요한 거는 정말 불편할 때 맞아요. 그 불편한 느낌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음. 그죠? 그거는 쉽지는 않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관계잖아요.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떨 때 멈추고 싶은지 그리고 어떨 때 불편한 느낌이 드는지 그런 얘기들을 진짜 허물 없이 나눌 수 있을 때 진정한 친밀한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밀한 관계일수록 사실은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눠야 될 거, 우리 좀 네. 전에 얘기했듯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그리고 내가 거절하고 싶을 때 동의를 구해야 될 때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눠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친밀하다 보니까 이 경계나 이런 부분들이 더 허물 없이 침범하거나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인 사이일수록 데이트 관계일수록 이런 얘기들을 반드시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나눠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계도요. 사실 내가 허용하는 경계가 있죠. 근데 상대방이 허용하는 경계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서로 소통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그 스킨십의 범위도 벗어나서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친밀한 연인 관계라도 해도 일방적인 성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폭력이죠. 점. 맞아요. 네. 그거는 꼭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네.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피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피임해야죠. 네네네. 그죠. 네. 요즘은 굉장히 성교육도 잘 돼 있어서 이제 그 어린 학생들부터 이제 피임에 대한 교육을 좀 실시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또 원치 않은 또 임신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임 기구를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이제 콘돔 같은 경우를 사용할 때 이제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하는 중간에 그거를 뭐 뺀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그게 하나의 범죄. 그러니까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래 시행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스텔싱이라고 해요. 선생님 듣기만 해도 이거는 피임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스텔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는 스텔싱이라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뭔가 처벌이 되거나 그런 기준이 없다라고 알고 네, 있거든요. 아마 네. 생소하실 거예요. 네. 이 영상을 네. 보시는 분들도 생소하실 맞아요. 텐데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게
캐나다에서 이제 성범죄로 규정이 됐어요. 오. 그런 뒤에 국제사회에서 형법상 이것을 처벌 대상으로 이제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고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민사상의 책임을 이제 판결을 내린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죠.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이거는 위법 행위다라고 해서 처벌 규정이 그 전에는 없었지만 이제 배상 금액을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란 돈이 사실은 그쵸. 요즘 뭐 물가에 비하면 적다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불법 행위고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부분이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런 선례가 있으면 앞으로 뭔가 피임을 하거나 할 때도 우리가 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 할 때도 확실히 거절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그 성적 동의와 거절에 대해서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너가 제대로 노했어?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노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가 있죠. 네,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내가 지금 어떠한 위협이 강하거나 압박을 강한 상황에서 내가 노라고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 자체가 어려워서 동의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동의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많은 판례들 속에서 피해자 성인지 감성의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노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나의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에 대해서도 그 상황이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관점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거절의 재해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요, 데이트에 관련돼 있는 실전 기술, 사실 잘 살아가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연애를 하면서 아, 내가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 이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니, 아, 기껏 네. 사랑하다가 갑자기 이별을 하지만 네, 네. 선생님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별이라는 건요, 사실 잘 헤어지는 방법도 이제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별이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준비도 안 했는데 그렇지. 이별이 그렇죠. 찾아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이별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별하니까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훅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긴 한데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눌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이별을 통보해 왔을 때, 그것을 만약에 당하는 입장이라면 그 감정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전 너무 슬플 것 갑자기. 같은데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눈물이. 제 후배가 얼마 전에 엄청 살이 빠져서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 했더니 이별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자기가 별의별 다이어트를 다 해봤는데 이것만큼 이것만큼? 100% 효과 있는 게 없었다. 속상합니다, 네네네. 진짜. 얼굴이 반쪽이 돼서 왔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안타깝네요. 이제 이별을 당하는 당사자의 감정을 살펴봤더니 첫 번째 1위가 슬픔이었어요. 슬픔이고 두 번째가 당황스러움.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셋째가 서운함. 정말 그럴 줄을 몰랐다. 그동안의 시간,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서로 믿음을 가지고 만났는데 그 상대에 대한 서운함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별을 통보할 때도 방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별은요, 한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마음이 이별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잖아요. 이게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감정도 헤아려 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별이 둘이 마음이 같아서 헤어지면 진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쵸. 대부분 이별을 통보해야 되거나 받아들여야 될 때가 많잖아요.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은 대부분 슬픈 감정과 아주 당혹스럽고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는데 이별을
통보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제일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연락이 그냥 두절하고요. 그리고 네. 일방 통보용으로 나 이제 그만 만날래 이렇게 음. 안내하거나 적반하장인 거죠.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날 수가 없어. 아, 이렇게 말하는 네. 유형. 그리고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음. 너를 만날 수가 없어. 음. 너는 나하고 맞지 않아. 난 너의 수준에 맞지 않아. 이렇게 자아 비판형으로 1번을 하자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들, 이런 이별 유형을 보니까 어떤 유형이 가장 당황스러우신가요? 저는요 연락 두절형. 네. 정말 답답해가지고 진짜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있겠냐고. 저는 이런 정말 가장 이기적인 이별이 이런 연락 두절형이 아닐까 싶어요.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다 화가 나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적반하장형 참을 수가 없네요. 지금 맞아요. 누구한테 지금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별 당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게 내 그럼요. 책임이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데요. 아, 네. 맞아요. 요즘에 이렇게 봤더니 조사 통계를 봤더니요. 네. 문자로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거는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문자로 네. 딱 우리 그만 만나 한 다음에 플러스 연락 두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랑했던 사이잖아요. 네. 그것을 이별하는 과정에 에티켓과 매너 정도 그리고 그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 이 이별 유형 잘 보면 사실 이렇게 연락 두절하고 일방 통보하고 적반하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앞서 살펴봤던 데이트 폭력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우리 이런 부분들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다양한 이별에 대한 유형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별을 고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들도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유형이 옳지 않지만 왜 이런 유형을 선택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네. 결과를 봤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이별을 고하고 난 다음에 상대가 이 이별을 거부하거나 네. 아니면 도리어 더 집착해서 나 너 아니면 안 돼.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협박 어우.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면서 이별하는 과정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고 네. 합니다. 특히나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여성이 남성의 2배 정도 이 이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서로 끝까지 배려를 지키면서 이별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별을 통보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들도 사실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을 테고 사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놨지만 술 먹고 자기의 몸의 건강을 해치고 사실 우리 이런 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별을 극복할 네.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좀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서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좀 노하우를 받아가실 수 있게 좀 팁들을 좀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뭐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요. 네. 본인의 감정에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맞아요. 어릴 때부터 본의 아니게 자꾸 감정을 억압하는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울면 안 돼. 특히나 남자들한테 뭐 남자가 울면 안 돼. 네네.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슬플 때는 울어야 됩니다. 내 감정인데 내가 울겠다는데 맞아요. 네 실컷 우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혼자 있는 공간에서 그냥 소리내서 우세요. 그러다 보면 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되게 좀 그 슬픈 감정을 표현하고 나면 좀 시원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슬픔을 표현하시고 또 한 번쯤 내 마음을 정리해 보는 거 그것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너무 자기 탓이다 자책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네, 안 그래도 이별을 맞이하게 되면 사실은 슬픈 감정에 되게 엇눌려서 내가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도 이렇게 우는 것도 카타르시스 그게 해소되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도 저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또 나를 조금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을 저는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영화 보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울 수 있는 영화를 또 많이 골라봤던 것 같아요. 아, 영화를 네, 핑계 네. 삼아 그렇죠. 네. 영화를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랑이 떠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나를 또 따뜻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많이 떨고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울어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감정을 가지고 솔직하게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더니 마음이 많이 말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맞아요. 네. 사실 어떤 사람들 이럴 거예요. 저랑 비슷한 유형인 것 같은데 저는 혼자만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십자수 있죠. 바느질을 했네요. 아, 네, 있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각자의 유형들 다 다를 것 같아요. 누구는 사람을 만나서 누구는 혼자만의 시간을 네. 가지면서 누구는 또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좀 여러분의 스타일을 좀 찾아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이 안전 이별이라는 단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안전이란 네. 말 네. 자체가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냥 이별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왜 그 앞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 네. 그죠? 그만큼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이란 말이 붙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아까 1부에서 데이트 폭력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네. 보면 이별을 하는 과정 속에서 폭력도 일어날 수 있고요. 감금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행태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 이러한 것들의 협박을 받지 않고요. 본인의 안위, 본인의 자존감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면서 이별하는 게 우리는 안전 이별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안전 이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과 같이 안전 이별에 대한 준비를 좀 얘기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중요한 것은 함께 있었던 시간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과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이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헤어나오지 그렇죠. 못하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분리하고 떼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네. 그죠? 네. 선생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시간을 거친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때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사실 그만큼 나를 치유하고 힐링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나를 아낄 수 있는 이런 것들, 치유와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 저는 꼭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요. 나에 대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별이라는 것도 우리 사랑의 일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일부라는 것을 조금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혹시 이별하는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별을 좀 해결하겠다 이러는 유형. 그것도 조금 잘못- 위험할 것 맞아요.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네. 치유와 힐링의 과정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숙한 이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을 좀 수용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진솔하게 서로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용하고 진실되게 대화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무언가에 집착을 하거나 그 사람에 놓지 못한다는 것은요, 사실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개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굉장히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들을 신고를 못하고 또 폭력으로 인지를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하셔야 될 것이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사실, 그것만은 정말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사실 최고의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게요. 사랑을 하고요. 그렇죠. 사랑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랑이란 말만 들어도 지금 선생님들 다 웃고 계신 것 갑자기. 같은데요.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네, 네네. 이별에서 갑자기 훅
이제 사랑으로 넘어오니까 표정들이 다 바뀌셨어요. 네네. 맞아. 그만큼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음.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데이트 실전 기술에 대해서 다양하게 성적 자기결정과 동의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헤어지고 이별할 수 있는 에티켓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면 이런 데이트 폭력 예방할 수 있겠죠. 네. 그죠? 자, 여러분, 연애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께 우리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전할까요? 네. 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네, 이렇게. 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데이트 실전 기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